확률과 통계 3단원 문제 영상이 없길래 제가 그 중간에 뛰어넘어서 4단원부터 찍어 놓은 거를 다 올렸기 때문에 3단원 좀 늦었지만 올려드립니다. 자, 레벨 2의 1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문자 A, B와 4개의 숫자 111, 2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요.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A, B 사이에 두 개의 숫자만 오도록 나열될 확률을 구하세요. 자, A하고 B하고 111, 2가 나열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6팩을 3개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눈 개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6, 5,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120까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120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A, B 사이에 두 개의 숫자가 오게 될 수 있겠느냐? 자, 우선은 우리가 하나의 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양 끝에는 A하고 B가 올 거고요. 그런데 A, B 사이에 두 개의 숫자만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양 끝에 있는 A, B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될 겁니다. 거기서 2팩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A, B 사이에 A, B가 2팩의 경우의 수로 나열이 되었다라고 치면은 이 사이에 두 개의 숫자만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경우의 수가 1 올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의 수는 1하고 2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 말고는 없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A, B를 나열하는데 2팩의 개수를 썼고, 거기서 나눠져서 가운데 1, 2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2팩에서 이어져서 동시에 1, 2를 나열해야겠죠. 자, 1, 2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경우의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열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통째로 만들어진 이 얘네들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1과 2가 나열이 되면 되겠죠. 그거는 3팩토리얼의 개수로 나열이 될 겁니다. 자, 반대로 A, B가 여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A, B가 이런 경우의 수로 나열이 된다 라고 하면 1하고 2를 집어넣을 때는 2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1하고 2를 넣는 거니까 2, 1까지 총 두 가지죠. 네. 그리고 이어서 하나로 묶은 이 묶음과 1, 두 개를 나열을 해야겠죠. 자, 그럴 때는 총 3개가 있다고 우리가 바라보고 3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1, 두 개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전부 계산을 해주면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 곱하기 때문에 2 곱하기 6 할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팩토리얼끼리는 지워지고 또 2팩토리얼 곱하기 3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럼 위에 있는 문자가 똑같이 되니까 얘도 2 곱하기 6 될 겁니다. 그럼 위의 경우의 수에서 12가지, 아래에서 12가지니까 우리는 더해줘서 24가지를 만든다면 A하고 B 사이에 두 개의 숫자가 오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숫자가 120 위에 있는 거니까 약분해서 5분의 1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2번 봅시다. 자, 1, 2, 3, 4, 5가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 A, B, C가 앉을 거예요. 근데 A, B가 앉은 의자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C가 앉은 의자에 적혀있는 수보다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5개의 자리에 A, B, C가 우선 앉는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A, B, C가 그냥 5개의 자리에 자기 마음에 드는 데 가서 앉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은 5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를 5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거고, 그 다음 사람은 4개, 마지막 사람은 3개에 앉으면 될 겁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P3이 되겠죠. 5, 4, 3이 되니까 경우의 수는 60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이 조건을 한번 해봅시다. A, B가 앉아있는 두 수의 합이 C가 앉은 의자에 적힌 수보다 아래.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는 1과 2에는 앉을 수가 없겠죠. C라고 하는 애는 최소한 3에는 앉아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C가 앉아있는 의자가 3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번 C가 3에 앉아있으면 A하고 B는 어떻게 앉을 수 있나요? 1, 2를 놨던가 2, 2를 앉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1, 2가 받을 수 있는 게 1과 2, 이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A, B가 나눠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열되는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 생길 겁니다. 두 가지죠. 두 번째 문제로는, 두 번째 경우의 수로는 C가 4일 때입니다. C가 4라 그러면 A, B는 1하고 2하고 3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인 3P2가 될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건데, 거기서 만약에 A하고 B가 2나 3에 앉는다 그러면은 C가 앉아있는 4보다 두 수의 합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조건에 이하여야 되니까 조건에 모순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A, B가 2, 3 또는 3, 2 이렇게 앉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빼서 네 가지가 나온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가 5에 앉는 경우의 수. 그러면 A하고 B는 1, 2, 3, 4에 앉을 수 있으므로 A, B가 앉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거기서 또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A하고 B가 어떻게 앉는 경우의 수가 있겠어요? A하고 B가 2나 4에 앉는 경우의 수도 안 될 거고 3과 4에 앉는 경우의 수도 안 될 겁니다. 그쵸? 그거 말고는 다른 경우의 수는 모두 C가 가지고 있는 5보다 다 작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2, 4에 앉아있는 경우의 수 총 2팩토리얼, 그 다음에 3과 4에 앉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은 2니까 그냥 2라고 쓸게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겠죠. 얘네들만 계산을 해주면 8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C가 앉아있을 때의 경우를 세 가지로 나뉘어서 경우의 수를 모두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0이었으니까 60분의 14가 해당하는 확률이 될 겁니다. 30분의 7 해서 3번 나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x가 1, 2, 3, 4가 있고요. 또 함수 f는 1, 2, 3, 4로 가는 문제입니다. 함수 문제죠. 자, 근데 모든 경우의 수, 집합 x의 원소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조건 볼까요?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등식을 자세히 보면 f3이라는 값이 어떤 값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만족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f3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의 수로 f3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저 부등식은 x-1 곱하기 fx-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f1과 f2와 f4하고 f5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f1이라고 하는 거는 x가 1일 때입니다. x가 1일 때는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러면 f1이라는 값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0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무조건, 이 전체의 값은 무조건 0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부등식이 무조건 만족하게 되니까 이때는 f1은 어떤 함수 값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말은 함수의 형태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건데 f3이 만약에 1이라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4개 중에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자, x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입니다. 그죠? 그럼 f2라고 하는 거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3개 중에 1, 2, 3 중에 하나만 만나면 되겠죠. 여기는 2가 가서 얘네 중에 하나 만나면 될 겁니다. 그래서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거고,
그리고 x가 4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x가 4일 때는 여기에 4 빼기 1, 그 다음에 f4 빼기 3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3이 될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양수입니다. 그럼 둘이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f4라고 하는 거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f4 빼기 3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얘가 음수가 되어야지 양수랑 곱해서 해당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거는 둘이 곱해서 음수 5월 0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얘가 지금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F4가 가서 만날 수 있는 애는 3보다 작거나 같은 1, 2,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경우수가 생길 거고 5가 들어갈 때도 x에 5가 들어갈 때도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경우수가 생깁니다. 꽤 많은 경우수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F3이 2가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F3이 2가 되면 얘는 이렇게 생기겠죠. 자, F3이 2라고 하면 F3이 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F1과 F2와 또 F3, F4, F5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경우수를 이룰 수 있는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F3이 2면요 X가 1일 때는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양수가 돼야겠죠. 그럼 F1 빼기 3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F1은 3 또는 4만 만나야 됩니다. 함수 문제에서 보면 얘가 가는 거는 3 또는 4만 만나야겠죠. 그죠?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경수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괄호가 0이 되니까 F2 값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생길 거고 4일 때는 얘는 양수가 되니까 이 값은 뭐가 되든 이 값은 음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은 F4 값이 되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X가 5일 때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괄호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F5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돼야겠죠. 그렇게 해서 얘도 세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F3이 3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빠르게 해볼까요? 이제 감이 잡혔으니까 F3이 3이면요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3이 3이니까 F1 값은 뭐가 몇 개 될 수 있을까요? X가 1일 때는 얘가 음수죠? 그럼 얘는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음수 양수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여기 F4네요.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잘못 풀었는데 X가 5일 때는 필요가 없죠. 예. F4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수가 많나 했더니 있지도 않은 5를 계산하고 앉아있었습니다. F4는 몇 가지가 되나요? 이땐 얘가 양수니까 세 가지가 될 겁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F3이 4가 나올 때 F3이 4가 나올 때는 이러한 부등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F1은 어떻게 될까요? F2, F4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나와야 돼서 두 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든 상관이 없겠으니까 네 가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는 경우의 수는 36, 여기서 나는 경우의 수는 24,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12가지,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될 겁니다. 자, 전체 함수의 개수는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의 전체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이 가서 고를 수 있는 거 4개 중에 하나죠. 2가 가서 고를 수 있는 것도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4의 4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4가지가 될 거고, 우리는 거기 위해서 36, 24, 12, 16을 더해 줄 겁니다. 자,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이렇게 2개 더하면은 60 나오죠? 이렇게 2개 더하면은 28이니까 88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4의 4제곱은 몇이죠? 256이죠? 약분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8로 나눠지네요. 그럼 얘는 32분의 얘는 11이 되기 때문에 얘가 바로 P와 Q가 되겠죠. 따라서 P 더하기 Q는 43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4번 문제 보면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임의로 나열하려 한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숫자 3개를 나열을 할 건데, 좀 옆에다 그릴게요. 숫자 3개를 나열할 건데 이웃하는 두수,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2개를 바라보던가 또는 이렇게 2개를 바라볼 때 모두 곱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2개를 곱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2개를 곱할 때 걔네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이 2개의 숫자 또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2개의 숫자 중에서 3이라고 하는 잔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 3의 배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숫자의 곱을 3의 배수로 만들어줄 수 있으려면 3을 내포하고 있는, 자기의 소인수 안에 3을 내포하고 있는 숫자가 3의 배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바로 3과 6이라는 잔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쟤네가 어떻게든 껴있으면 거기다가 누구로 곱하든 간에 그 결과값은 3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3과 6이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애들이고, 그 키포인트인 3의 배수가 1번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3 또는 6이 가운데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3 또는 6 중에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에 3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 실로 하나 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는 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린 숫자 하나를 썼기 때문에 8개 중에서 하나 썼기 때문에 7 곱하기 6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발생을 할 거고. 자, 두 번째 경우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운데에 3의 배수가 아닌 애를 집어넣고 양쪽에 3 또는 6이 적히면 되겠죠. 자, 양쪽에 3과 6이 적혀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2팩토리얼입니다. 36 또는 26이니까 36 또는 63이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6가지가 되겠죠. 곱하기 6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특정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8개의 자연수를 3개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 특정 경우의 수는 84 더하기 12 해서 96이 될 겁니다. 약분해 볼까요? 12고요. 이렇게 나누면 7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5번 봅시다. A, B, B, 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한, 뭐뭐하거나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집합에서 A 교집합 B하고 A 합집합 B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A 교집합 B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애를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너는 A 그리고 B 안에 들어가 있어, 이 소리입니다. 이 안에 있는 원소 너는 A에도 있는 애고 B에도 있는 애야. 그래서 너는 집합으로서 얘기할 때 너는 A 그리고 B라고 얘기할 수 있어. 또는 A, E고 그리고 B.
그러니까 A와 B를 뭐 동시에 있는 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합집합은 어떤가요? 여기는 전체에 있는 애죠.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있든 간에 걔는, 너는 누구랑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너는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누구든 간에. 걔가 A하고 B에 동시에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A에만 있는 애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B에만 있는 애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문장으로 한 번에 표현을 하면, 너는 A에 있거나 B에 있어. 좀 포괄적인 문장이죠. 또는 너는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과 합집합을 문장으로서, 어감으로서 좀 받아들인다면, 뭐뭐하고, 그리고, 이고 라는 말은 동시에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합집합을 의미하는 말은 뭔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 좀 포괄적인 단어죠. 그죠? 포괄적인 어감으로 너는 A이거나 B일 거야. A일 수도 있고 A, B 둘 다일 수도 있고 B만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좀 상관없어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A 합집합 B라고 내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나온 애를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말을 보면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할 확률. 느낌이 어떻습니까? 얘 이거나 얘 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뭐뭐하거나, 뭔가 상관이 없다는 말투죠. 뭐뭐하거나 마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A끼리 이웃한다라는 사건은 A라고 하고, B끼리 이웃한다라고 하는 걸 B라고 해주면, 뭐뭐하거나 라고 말하는 거는 A 합집합 B를 구하시라, 그리고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합집합 B를 구하시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A 교집합 B는, A 합집합 B는, 합집합이죠. 미안합니다. 합집합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합집합이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PA 합집합 B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PA 더하기 PB를 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내가 다른 문제에서 교집합을 구해야 된다. 뭐뭐하고 A끼리 이웃하고 B끼리 이웃할 확률, A끼리 이웃하면서 B끼리 이웃할 확률, 또는 A끼리 이웃하고 그리고 B끼리 이웃할 확률,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똑같이 PA랑 PB를 더하고 PA 합집합 B를 빼주면 되는 그런 문제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선 뭐뭐하거나 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는 말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구하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PA를 한번 구해봅시다. PA는요, A끼리 이웃해야 됩니다. 그럼 A 두 개를 한 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B, B, C, C, C를 나열하면 돼요. A 두 개는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문자처럼 다뤄질 거고, 그에 대한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거 7개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7팩을 이 A 두 개, 2팩, B 두 개, 2팩, C 3개, 3팩으로 나눈 경우의 수입니다. 이 경우의 수 먼저 계산해볼까요? 7, 6, 5, 4, 3, 2, 1을 2, 1, 2, 1, 3, 2, 1로 나누는 겁니다. 자, 3, 2, 1 없어지고 2, 1, 2, 1은 4 없어집니다. 자, 얘는 210이 되겠죠? 그럼 이 확률은 210분의 A 두 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PA. A 두 개를 하나로 묶었어요. 얘는 이제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자 하나와 총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600을 B 두 개, C 세 개는 중복을 제거해 줘야겠죠. 그래서 6, 5, 4, 3, 2, 1을 3, 2, 1, 2, 1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60가지의 경수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PB를 구하려고 봅시다. PB는요, 여기를 할까요? 네. PB는요, 반대로 B 두 개를 뭉쳐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A 두 개를 하나로 뭉쳤을 때랑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똑같이 210분의 60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PA 교집합 B를 구해야지 우리는 얘도 구했고 얘도 구했고 얘까지 구해서 빼줘서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A 교집합 B는 이제 어떤 조건인가요? A끼리도 뭉쳐있고 B끼리도 뭉쳐있어라. C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 이렇게 뭉쳐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숫자 몇 개가 있다고 인식해야 돼요? 5개가 있다고 인식해서 5팩이 될 거고요. C 3개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줍니다. 암산해보면 얘는 20이 나오죠. 전체 경우의 수는 여전히 210이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P,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문제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를 계산해야지만 내가 알아낼 수 있는데 지금 PA는 210분의 60 좀 약분해볼까요? 7분의 3이 나왔고 얘도 7분의 3이 나왔어. 2네요. 근데 얘를 계산해보니까 21분의 2를 빼주면 될 거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둘이 계산하면은 7분의 4죠. 얘는 21분의 12입니다. 그래서 21분의 12에서 21분의 2를 빼면 21분의 10 이렇게 나올 거고 약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골라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6번 봅시다. 집합 1, 2, 3, 4, 5, 6이 있는 애에서 공집합이 아닌 어떤 부분집합을 63개라고 봅시다. 그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63가지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를 골라야 되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애를 골라라. 조건을 보니까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 또 나왔네요. 이거나 뭐뭐하거나 X의 원소의 원소는 모두 홀수이다. 자, 뭐뭐하거나 라고 나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애의 조건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하는 걸 A라고 하고 X의 모든 원소는 홀수라고 하는 걸 B라고 해봅시다. 그럼 뭐뭐하거나이니까 상관없다는 말투죠. 그러면 합집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또다시 P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구해줘야겠죠? 그럼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교집합 확률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차근차근 A부터 구해봅시다. X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전체 경우의 수 63 중에 우리는 원소 개수 3개만 골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당연히 6개의 원소 중에서 3개만 골라서 가지고 있으면은 원소 개수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이 완성되겠죠. 63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63은 몇인가요? 20이죠.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전체 공인수 63분의 X의 모든 원소는 홀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분집합을 고를 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서 생각해보면 재밌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집을 지어놨어요. 그 집합 기호 안에 너희들이 1, 2, 3, 4, 5, 6한테 너희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넌 부분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어 이겁니다. 근데 부분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올래 말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원소들은 이 부분집합 안으로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경우수가 2가지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6제곱인 64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나 안 갈래요 해버리면 얘는 공집합이 돼버리겠죠. 그거 하나를 빼줘서 전체 경우수가 지금 계속 63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너 올래 말래 라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X의 원소의 개수가 모두 홀수인 애들을 지금 집합 B 구하는 거니까 B에 대한 확률 구하는 거니까 원소들이 모두 홀수인 경우만 골라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물어볼 때 2나 4나 6한테는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으면 되겠죠. 너네들은 오지 말아야 돼 라는 경우에서 한 가지씩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1, 3, 5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고
135한테 놓을래 말래라고 결정하는 거 2가지씩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러면 곱해서 총 8가지가 생길 텐데 135 얘네 전부 다 나 안 갈래요 라고 해버리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7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될까요? A 교집합 B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이면서 모든 원소는 홀수일 수밖에 없는 확률입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3개이면서 홀수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은 얘네들이죠. 여기 안에 홀수 누구 있어요? 1, 3, 5 있어요. 쟤네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만 원소의 개수가 3개도 만족되고 모든 원소는 홀수도 만족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는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계산을 해주면은 63분의 20 더하기 7 빼기 1 해주면 됩니다. 63분의 몇인가요? 26인가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답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원모양의 탁장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둘러앉을 때 모든 여학생의 옆에는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보죠. 모든 여학생의 옆에는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어떤 여학생 한 명도 자기 양옆에 여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여학생도.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만약에 여기 앉았다 칩시다. 여학생이 앉아있어요. 여기랑 여기에 여학생이 앉아버리면 지금 여학생이 3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남자애들은 저기 다 앉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 여학생과 이 여학생은 자기 왼쪽에 남학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기 양옆에 여학생이 2명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양옆에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도 앉아 있질 못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이 한 명이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 옆에 남학생이 한 명 앉게 되고 이 사람도 자기 왼쪽에 남학생 한 명 갖게 되고 이 여학생은 양쪽으로도 남학생을 갖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을 앉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은 해당 경우의 수를 우리가 여사건으로 풀어봅시다. 여사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는 그런 문제죠. 자,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아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빼자. 자, 안 되는 경우가 우리 방금 확인했듯이 여학생이 3명이서 나란히 다 붙어있는 경우.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거 말고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4명과 3명이 모두 원에 앉는 거기 때문에 6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원순열은 n-1팩토리얼이니까. 그래서 6, 5, 4, 3, 2, 1이니까 몇인가요? 꽤 많네요. 그냥 6팩이라고 합시다. 6팩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여학생 3명에서 다 뭉쳐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 3명을 모두 붙여놓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3팩토리얼로 여학생 3명이 서로 뭉쳤겠죠. 그럼 뭉쳐서 3명이 앉아있어요. 그 남학생 4명하고 이 여학생들이 뭉쳐있는 이 사람 한 명처럼 보이는 이 뭉치까지 남학생 4명과 함께 해서 총 5명이 원 탁자에 앉는다고 바라봐야겠죠.
그럴 때는 원순열 또 해줘야 되긴 하니까 4팩토리얼 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6팩이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체 경우의 수도 6팩입니다. 그러면 그냥 1에서 안 되는 경우의 수만 올린 그 확률을 빼주죠. 1에서 여기 올리면 3팩 곱하기 4팩이 안 되는 거였죠. 자, 요거 계산하면 2일분의 321과 4321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5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5분의 1이니까 1에서 5분의 1을 빼면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 봅시다. 자, 위층에 한 칸 있는 진열장이 있고 아래층에 총 5칸이 있죠. 근데 A, B를 이 상태에서 꺼낸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방 3개하고 같이 총 5개를 이 진열장 아래쪽에 있는 요 칸들에다가 다시 집어넣겠다고 하고 있네요. 근데 문제, 진열할 때 자, A하고 B가 모두 처음 진열되었던 칸이 아닌 칸에 진열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럼 A하고 B 둘 다 자기가 있었던 곳이 아니었던 곳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반대로 A가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B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풀어볼 거냐면, 자, 만약에 B라는 친구가 여기 들어갔는데, B라는 친구가 여기 들어갔는데 A라는 친구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죠. 또 A라는 친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B라는 친구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또 말짱 도루묵입니다. 또는 A랑 B나 둘 다 자기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것도 말짱 도루묵이죠. 그죠? 그러니까 A도 자기 자리에 들어갔으면 안 되고 B도 자기 자리에 들어갔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규칙을 어기면 이 조건은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사건으로 풀 겁니다. 자, 전체 확률에서 뭘 빼줄 거냐면은 A가 원래 자리에 들어가 있다. 또 B가 원래 자리에 들어가 있다. A가 자기 원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 B가 원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 각각 사건 A하고 B라고 해봅시다. 자, 지금 안 되는 경우를 일부러 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A도 들어갔으면 안 되고 B도 들어갔으면 안 되니까 우린 전체 확률 1에서 P, A, 합집합 B를 빼주면 합집합 B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A가 원래 자리에 들어가 있거나 B가 원래 자리에 들어가 있는 확률을 빼주면 A도 B도 모두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누구 하나라도 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에서 P, A 합집합 B를 빼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PA는 쉽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5개가 5개에 나열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인데 A가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머지 4개는 그냥 나열되면 되겠죠? 4팩토리얼 5분의 1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P, B도요. 5분의 1이 되겠죠? B만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될까요? P, A 교집합 B는 A랑 B랑 자기 자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3개가 그냥 나열되는 경우에는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20분의 1 될 거예요. 그러면 합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서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20분의 1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20분의 8 빼기 1이니까 20분의 7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의 값이에요. 그래서 1에서 우리 여사건을 빼주면은 20분의 13이라는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봅시다. 레벨 3입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할 때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1, 2, 3, 4가 반대쪽에 있는 1, 2, 3, 4, 5, 6 중에 1도, 2도, 3도, 4도 누군가를 골라서 만날 텐데 너희들이 만날 수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6개 중에 3개의 놈만 만나야 해 라는 겁니다. 3개의 놈만 만나야 해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전체 경우의 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요, 확률 구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다음 조건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1, 2, 3, 4가 1, 2, 3, 4, 5, 6 중에 만나는 거죠. 그럼 1이 가서 만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나요? 6가지. 2가 가서 만나는 거 6가지. 3이 가서 만나는 거 6가지. 4가 가서 만나는 거 6가지. 그래서 6의 4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은 이 말은 가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3개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 보면은 F1하고 F2는 서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F1하고 F2하고 서로 보니까 얘가 가서 만나는 거랑 얘가 가서 만나는 거랑 F1 값과 F2 값이 얘들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 중에 보니까 F2가 항상 크더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줬죠? 조합으로 해결해 줬었습니다. 그죠? 조합으로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가 6개 중에서 2개만 골라서 줄게. 그럼 6개 중에서 2개만 고르면 예를 들어서 뭐 4랑 6을 뽑았다고 칩시다. 6시 얘네 중에서 얘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F1과 F2에다가 배정을 해줄 건데 지금 이러한 규칙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콤비네이션만으로 이용해서 그냥 뽑아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뽑아주기만 했는데 F2가 야 그럼 내가 6 가져갈게. F1은 오케이 내가 4 가져갈게. 그렇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야지 이 부등식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콤비네이션으로 풀어내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F1하고 F2한테 전체 경우수 6의 4제곱 중에 6C2로 골라서 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F3하고 F4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할지 생각해줘야겠죠. 이때 가조건을 한번 보면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F1하고 F2한테 주느라 치역 3개 중에서 벌써 2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얘네한테 하나씩 줬어요. 어떤 수를 줬어요. 이 6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이미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치역 몇 개까지 더 생성시킬 수 있어요? 1개까지 더 생성시킬 수 있죠. 그리고 1개를 반드시 생성시켜야만 하죠. 이해가십니까? 그게 F3하고 F4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1개를 더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자, 그거를 첫 번째 어떤 경우 있을까요? F3하고 F4가 같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1, 2, 3, 4, 5, 6 중에는 6C2로서 F1과 F2가 이미 가져간 애가 있을 겁니다. 6개 중에서 2개는 이미 있을 거예요. 2개는 이미 썼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F3하고 F4가 같다는 조건 하에서는 F3하고 F4가 가져갈 수 있는,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원소는 A하고 B가 가져간 2개의 원소 제외를 하고, 만약에 1, 2 가져갔다 치면 제외하고 4개 중에 1개가 되어야겠죠.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 F3하고 F4가 서로 다른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F1하고 F2가 지금 서로 어떤 조건 만족시켜서 둘이 가져가 놨어요. 그죠? 얘들 중에서 가져온 거예요. 1, 2, 3, 4, 5, 6 중에서. 근데 F3하고 F4 중에 둘이 달라야 되니까 얘네 중에 하나가 이
F2라고 F2가 이미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랑 서로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남은 한 놈은 아직 치우기 2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하나를 더 확장시켜 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눠서 3하고 4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F3하고 F4한테 너네 둘 중에 한 명 나오고, F1하고 F2한테도 너네 둘 중에 한 명 나와서 둘이 같은 함수값을 공유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F3하고 F4 중에 하나는 치역을 배정시켜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그때 만약에 F3이 이렇게 하나 배정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F4라고 하는 나머지 한 놈은 4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만들어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6의 4제곱, 얘는 6C이니까 15죠. 얘는 4 더하기 얘는 4, 4, 16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0 이렇게 나오겠죠. 6의 4제곱이면은 6이 4개가 있네요. 약분해 볼까요? 10 여기 3 나누면 5. 더 이상 약분이 되죠. 5, 3. 그럼 108분의 2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됐죠? 넘어갑시다. 2번 봅시다. 자, 3개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도록 1개는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여기 학친구들과 500원짜리 숫자를 해놨습니다. 우리 그림을 A라고 하고 숫자를 B라고 해봅시다. 지금 초기 상태는 어떤가요? A, B라고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얘네들을 이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동시에 뒤집는데요. 3개 선택해서 뒤집고, 또 3개 선택해서 뒤집고, 그 다음에 또 랜덤으로 3개 선택해서 또 뒤집고, 이 시행을 3번 하겠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3개 선택해서 한번 뒤집고, 그 다음에 또 3개, 이 중에 또 3개 선택해서 또 해서 뒤집고, 얘네들 중에 마지막으로 또 3개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뒤집습니다. 이 결과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 결과가 어떻게 4개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을 보이도록 확률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결과가 어떻게 2가지가 있을까요? A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B로 되어 있을 결과가 있겠죠. 그죠? 3개로 뒤집기, 마지막 뒤집고 나서. 자, 그러면 그 거꾸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A는 어떻게 해서 A가 됐을까요? 그 전에 뭐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A가 있었으니까. 얘는 거꾸로 B가 있었으니까 3개 뒤집어서 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초기 B에서 어떤 애가 돼야지 그 중에 또 3개 뒤집어서 얘가 될 수 있을까? 또 B 중에서 어떻게 뒤집어야지 또 뒤집어서 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A 2개와 B 2개가 있는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서 만약에 BBBA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2개 뒤집고 얘 뒤집어주면 되겠죠? 아니면 얘 뒤집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 나오고요. 여기서는 얘 무조건 2개 뒤집고 이거 둘 중에 하나 뒤집으면은 이거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나왔다? 그럼 나 이거 목적지는 얘를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B 3개를 뒤집는 걸로 확정을 지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3개를 선택해야겠어요?
세 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B를 뒤집고요. 당연히 A 두 개 뒤집습니다. 그럼 얘는 A가 될 거고 얘들은 B,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나 4개 중에서 3개 선택할 건데 B는 무조건 뒤집고 B 1개 중에 1개 무조건 뒤집고 A 3개 중에 2개는 무조건 뒤집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계산해주면 4시3은 4니까 4분의 위에는 3이죠? 얘도 4분의 3의 확률로 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얘에서 얘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뒤집어야겠어요? B가 3개 돼야 되니까 여기는 A 2개는 무조건 뒤집고 얘네 둘 중에 하나 뒤집어야 될 거야 이겁니다. 자, 4개 중에서 3개 내가 선택할 건데 A 2개 중에서 2개는 무조건 뒤집고 B 2개 중에서 하나만 뒤집으면 될 거야 이겁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애가 되겠죠. 그럼 얘는 2가 될 거고요. 얘는 4가 됩니다. 4분의 2의 확률로 얘가 될 수 있겠죠. 얘도 어떻습니까? 반대로 보면 이렇게 아래처럼 되려면 여기는 B는 2개는 무조건 뒤집고 둘 중에 하나 뒤집으면 될 거야 이게죠. 얘도 4시3분의 B에 대한 경우의 수, A에 대한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4분의 2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내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나 4개 중에서 3개 뒤집을 건데 B 3개 무조건 다 뒤집으면 끝날 거야 이 얘기죠. 이렇게 넘어갈 때는 어때요? 나 4개 중에서 3개 뒤집을 건데 A 3개 다 뒤집으면 될 거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 거는 4분의 3, 4분의 1 가운데 것도 4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처음부터 보면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얘도 4분의 3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64분의 6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64분의 6 해서 둘이 더해줘야 됩니다. 더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확률은 64분의 12 이렇게 될 겁니다. 약분 다 해주면은 몇인가요? 4로 나누면은 16분의 3이네요, 그죠? 그래서 확률이 16분의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흰공 4개와 검은공 6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흰공, 첫 번째 흰공, 두 번째 흰공, 그 다음에 거기 사이에 놓인 개수, 그러니까 흰공 2개 사이에 놓인 이런 검은공들의 개수를 M개라고 하고 세 번째 흰공과 네 번째 흰공,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검은공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N개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예시를 알려준 거고요. 요 놈하고 요 놈, 그다음 요 놈하고 요 놈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자, 이를 나눌 때 m 곱하기 n이 0 또는 짝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0 또는 짝수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0 나올 때 a로 하고 짝수 나올 때 b 해서 a 합집합 b로 구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는이니까 아까 선생님이 또는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그쵸? 근데 선생님은 조금 더 쉽게 구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조건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내가 모순을 때리려면 이 조건의 모순을 만들려면 어떤 게 있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m 값과 n 값에 내가 얘네가 뭐가 돼야지 얘네가 0 또는 짝수가 되는 거를 내가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조건을 망칠 수가 있을까? 이겁니다. 자, 방법은요. 첫 번째 0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어떤 것도 둘 중 하나로도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둘 중 하나로도 0이 되면 안 될 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짝수, 그러니까 m하고 n을 곱해서 짝수가 나야 되는데
얘가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짝수가 나오려면은 둘 다 짝수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한 놈은 홀수가 될지라도 나머지 한 놈이 짝수가 되면은 얘는 무조건 짝수가 나옵니다. 그죠? 경우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애들을 모두 다 제외시켜준다면, 이 조건을 망쳐버리려면 m 곱하기 n이 어떤 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조건을 모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홀수가 나오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0도 안 되고요. 둘이 곱해서 짝수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확률에 대해서 우리는 여사건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1 빼기 뭘 빼줄 거예요? 둘 다 홀수인 확률을 빼줄 겁니다. 자, 그래서 m과 n 사이에 홀수를 두 개를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4개,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10개 나열하고 4개 똑같고 6개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그죠? 9, 8, 7을 4, 3, 2, 1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210까지가 될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전체 경우의 수 먼저 210 이렇게 적어 놓고요. 우리 둘 다 홀수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확률 1에서 뺍시다. 자, 먼저 흰 공들을 갖다가 놓습니다. 얘들을 그냥 갖다 놓는 거는 상관이 없죠. 아무 경우의 수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m과 n에 우리가 홀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m개고요. 여기가 n개죠. 자, 여기다가 내가 까만 공을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나요? 까만 공을 내가 한 개 집어넣을 수 있겠죠. 또는 한 개에 3개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3개에 1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또는 우리 지금 검은 공 6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집어넣을 수도 있겠어요? 3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고, 2개래. 1개 5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고, 5개에 1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거까지밖에 없죠. 검은 공이 6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밖에 못 씁니다. 자, 우선 아래 거 먼저 봅시다. 여기는요, 검은 공을 전부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럼 다 집어넣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얘도 한 가지고요. 경우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이렇게밖에 안 생깁니다. 경우가. 자, 근데 이제 1번 봅시다. 내가 여기다가 검은 공을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1번 조건대로. 그럼 나 이제 검은 공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얘네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얘네가 들어가려고 할 때 요런 데나 요런 데,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 지금 한 개 한 개로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침범하면 안 되는 구역이 된 겁니다. 그럼 내가 검은 공을 얘네들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디다 넣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나 여기나 여기 세 군데에다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쵸? 자, 세 군데에다가 내가 이 검은 공 남은 거 4개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데도 되나요? 다른 데도 될까요? 다른 데다 못 넣을 것 같은데. 다른 데다가도 못 넣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 4개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이 까만 공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가 존재하죠. 3개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까만 공도 3개 중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풀어낼 거예요. 자, 이미 지금 첫 번째 흰 공, 두 번째 흰 공, 세 번째 흰 공, 네 번째 흰 공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영역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공간들은 지금 어떤가요? 뭐
공간 지금 여기 있는 이 구역과 이 구역이 막 자리를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 이미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공간과 이 공간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공간들은 모두 구별이 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나 A 공간, 가운데 나 B 공간, 마지막에 나 C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세 개의 공간에다가 우리가 검은 공 4개를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A, B, C라고 하는 세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검은 공 4개를 나눠주려고 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겠죠. 서로 다른 3명한테 똑같은 거 4개를 나눠주려고 하는 거니까 3H4로 경우의 수를 가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 있는 거 봅시다. 자, 그러면 1하고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제 검은 공 몇 개 남나요? 2개 남죠? 2개도 똑같이 A, B, C 3개의 서로 다른 공간에 2개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3H2가 될 거고, 아래는 얘도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자, 3H4는 몇인가요? 6C4고 3H2는 4C2입니다. 곱하기 2고요. 6C4는 몇인가? 6C2와 같으니까 15개죠? 4C2는 6이니까 곱해서 12가 될 거고, 여기는 3가지 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이 30이 여기로 올라가 주면 얘는 약분해서 7분의 1이라는 확률이 생깁니다. 이 7분의 1이 뭐였죠? 우리 아까 적어놨듯이 6건의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종 확률은 7분의 6이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고, 걔가 바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P분의 Q입니다. 얘가 P고 얘가 Q겠죠. 따라서 P 플러스 Q는 몇이다? 1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확률과 통계 3단원 레벨 2와 레벨 3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